11시가 좀 지나고 나니까 출출해집니다. 출출할 때 생각나는 거는 제 옆에 보이는 라면만한 게 없죠. 개인적으로 제가 라면을 정말 많이 좋아해서 심지어 부모님께서는 라면 좀 그만 먹어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그만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보통 이런 라면 같은 가격의 전가력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10% 정도 올리면 이거 2개 먹을 거 하나밖에 못 끓이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라면 가격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면 좋아하세요? 엄청 어떤 좋아합니다.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진짬뽕을 좋아합니다. 아, 진짬뽕 여기 없네요. 없네요. 요즘에 진짬뽕이 또 대세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오리지널이죠. 신라면. 네, 신라면. 비 올 때는 너구리가 너구리, 좋습니다. 네. 약간 이제 그 다시마 딱 푼 국물이 네. 끝내주거든요. 자, 제가 라면- 질문을 먼저 하셨네요. 네, 라면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려고 그랬어요. 네, 전 물어보려고 좋아합니다. 했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고요. 왠지 라면 안 드실 것 같은. 라면을 엄청 먹습니다. 아. 예, 엄청 먹어서 먹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은 다른 회사들도 보통 따라서 보통 올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인상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농심이라는 회사한테는 이게 호재성 뉴스인 거잖아요. 매출이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식료품은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성장주가 밸류에이션 할인받는데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내수 소비주잖아요. 네. 그럼 내수 소비주는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밸류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말씀 주신 대로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익단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농심 같은 경우도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4년 만에 98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이제 이 라면 사업부에서 30억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까지 날 정도는 아닌데 계속 이 흑자 나다가 이제 24년 만에 30억 적자가 났고 6월 적자가 달에 왜 났을까요? 뭐 원재료 가격 원재료 가격도 올랐고요. 상승. 이 얘네가 생각보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소위 말하는 판촉비,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보면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편의점에 네. 뭐 이렇게 광고 모델도 좀 맞습니다. 이렇게 네. 강한 그 네. 캐릭터들을 좀 쓰고 손흥민 선수가 네, 네. 모델이라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사실 판촉 행사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마트나 제일 많이 편의점 합니다. 이런 데 네. 가면은 가격 할인 행사를 그렇게 해요. 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싸게 팔지.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매 관리비가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잘 통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관리비 그 판관비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원재료 가격단은 고점 찍고 하락하는 추세는 맞아요. 6월 말까지 피크 찍고 그렇죠. 최근에 좀 빠지다가 다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소맥인데요. 소맥 가격이 지금 뭐 하락 추세에서 다소 조금 올라오지만 최고 피크는 찍고 좀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 라면 가격은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물가관리 정책에 따라 좀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으로는 불가피하게 24년 만에 국내 영업 관련돼서 30억 적자가 났기 때문에 네. 이익은 하고 있지만 그 가격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추석 이후로 뭐 10% 이상 올릴 거라고는 하는데 네. 이게 이미 한 번 올렸어요. 지금 벌써 작년에 지금 6.8% 8월 달에 올렸는데 또 올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은 되는 건 분명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좀 이익단에서 좋아지는 거고 사실은 농심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왜 웃으세요? 입맛에 아, 낮으시네요. 라면 저도 얘기하니까 모르게. 군침이 네. 생기죠. 예. 네. 농심은 판가도 중요하지만 주의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이제 해외 시장의 점유율이에요. 그리고 근데 해외 시장 하면은 사실 농심도 농심이지만 네. 삼양라면 아닙니까? 네, 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성장의 모멘텀을 보면 압도적으로 삼양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농심단에서 설명하면 농심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 북미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게 농심이 그 북미에서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 잘하고 있는 상위 1등, 2등, 3등이 다 일본 업체거든요. 근데 네. 일본 업체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미국 시장의 라면 점유율이 1% 언더에서 네. 지금 6%까지 올라왔어요. 농심 그 신라면을 보면요. 전혀 라면이 전무한 그런 지역 있잖아요. 막 네. 스위스에 엄청 뭐 공기 맑은 막 네. 이런 데도 가면은 신라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시장을 잘 계속 곳곳에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매출로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쉬워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요. 네.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라면 시장이 2.2억 개 시장이거든요. 라면 종류가 2.2억 개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전체 소비되는. 네, 소비되는 그게 2.2억 개인데 미국은 아직 1.5억 개 정도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미국의 라면 수요는 더 많이 먹게.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에 그 포텐이 있는 거죠.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완전 뭐 4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네. 1% 미만에서 지금 6%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또 얘네가 잘하는 게 고가. 아까 말씀드린 신라면 시리즈 뭐 이 시리즈는 짜파게티 시리즈는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 일본 라면이 1불 중후반인데 네. 농심 같은 경우 파는 라면은 2불에서 비싼 거는 3불 후반까지 더 받습니다. 비싸네요. 예. 근데 그거를 가격을 안 떨어뜨리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6% 올라가면 보통은 엄청나게 판가 경쟁하고 마케팅 경쟁에서 가격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오히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근데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심이. 이유가 뭘까요? 고가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그 의지를 계속 유지하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마진 떨어지는 거를 해외에서 마진을 벌컥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판가 상승에도 국내보다 훨씬 자유로우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점유율이 크게 미국에서 빠지지 않나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할 거로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라면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저는 삼양을 좋게 보는 게 삼양은 국내 밀양 공장에서 연간 6억 개 라면을 팔 수 있는 공장을 해서 캐파가 그냥 50%씩 증가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캐파는 제가 정확히 조사는 못했는데 지금 미국 제2공장이 올해 상반기에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게 가동률 단에서 거의 7, 80%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 채널도 미국도 뭐 전통 강화, 월마트, 뭐 샘스클럽 이런 거 외에도 채널 다변화하고 있으니까 소규모 마트 있잖아요. 동네 슈퍼마켓 이런 데로도 판매 지역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단에서는 역시 그 핵심 거래선 오프라인 유통에 온라인 채널로 판매 채널을 다각하고 있고요. 라면 중심으로. 그다음에 일본은 너구리 짜파게티 신라면 볶음면이 제2 브랜드화 하면서 계속 일본도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강화하고 있고.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미국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최근에는 베트남을 주목하는데요. 베트남이 그렇죠. 판매 성장률로 치면은 200억대에서 지금 400억까지 매출이 한 4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을 고르게 잘하고 있다. 네. 근데 반면에 삼양식품이 너무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저는 훨씬 농심보다 삼양식품 메리트가 있다고 하지만 삼양식품 다소 중국에 치우쳐져 있다. 삼양식품도 북미에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전체 캐파로 봤을 때는 압도적이에요. 농심의 그 미국 캐파가.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삼양식품과 농심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일단 농심의 실적이 적자를 보고는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어보면은 잘하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적자는 보이고 있다면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뭐 포인트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원재료 가격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 단기적으로 지금 뭐 옥수수 가격이나 소매 가격 오른다고 해서 그 재료를 사다가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품 가격을 너무 바로 올려버리니까 네. 저는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심 입장이나 뭐 삼양식품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이게 가격에 따른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하반기에 이런 안정화에 따른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원재료단도 식품도 네. 3개월에서 6개월에 레깅이 있더라고요. 이전이 있죠. 되는 거 원재료가. 그러니까 지금 그 고점에서 산 거,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5월달, 5, 6, 7 제일 비쌀 때 원재료 산 거는 네.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그쵸. 지금 1, 2, 3월달에 쓴 거 지금 공장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싼 거 돌린 거가 이제 매출단에서 반영되는 거고 비싸게 돌린 거는 판가 올리고 나서 반영하면 그건 추가적으로 3, 4분기에 나오겠죠. 이제. 상쇄가 되겠네요. 상쇄가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격 상승 효과는 아직 지금 현재 시점에 딱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음식료 주가가 사실 그동안 이제 원재료 얘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약점이 좀 거쳐진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뭐 약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원재료 가격 또 튀지 않는 특별한 약점은 사실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의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았지만 다시 지금 소위 말하는 태조 이방원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성장주 대비해서는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관이 계속 팔아요. 네. 음식료주를. 계속 팔고 있고 그 와중에 자꾸 삼양식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일하게 삼양식품이 그다음에 유일하게 기관 단에서 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음식료주의 단점은 이익률이 너무 떨어져요. 아까 농심 라면 엄청나게 파는데 판관비로 다 나가니까 네. 이익률이 농심 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죠? 2.8%입니다. 너무 그거밖에 안 형편없어요. 됩니까? 네, 정말 팔아서 남는 게 네. 없네요. 거의 뭐 남는 게 없다고. 그리고 또 이거- 미국에 지금 공장 엄청 증설했잖아요. 네. 그거를 매년 감가상각이 들어가요. 미국 공장에 대한 거. 와, 캐파 2%밖에 안 늘리는 건 된다고요? 좋은데 비용 통제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굉장히 농심에 부담된다. 그렇게 그러네요. 따지면 삼양식품 이익률이 12% 나오거든요. 농심의 삼양식품 4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삼양식품 한관비가 더 일단 드니까? 삼양식품 혹시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그냥 유튜브 채널로 알아서 광고가 다 돼요. 삼양식품 그러네요. 라면. 뭐 모델을 엄청 없어요. 비싼 네. 모델을 고용한다거나 뭐 광고를 하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딱 한 번 아마 야구 선수 유현진 한번 아, 쓴 거 그렇습니까? 이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라면 쪽으로 본다면 농심보다 삼양식품이 더 매력적이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삼양식품은 사실 해외 수출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도 뭔가 볼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부담이 없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대라면은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겠습니다. 눈을 돌려야 되지만 미국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포지션이 농심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까? 네, 크지 않아서 미국 쪽에서 성장은 나오고 있어요. 한 네. 연평균 30% 성장은 나오는데 농심은 미국에서 50% 성장 나오거든요. 성장 나오면 뭐 합니까? 네, 마진율이 2%밖에 그쵸. 마진율이 안 떨어지니까. 되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 밀양 신공장 연간 6억 개 그거가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은 안 됐어요. 3분기부터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도 아주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죠. 신공장에 네. 따라. 아, 둘 중에 고르시라면 뭐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농심과 삼양식품 조정 나올 때 들어갈 것 같고요. 삼양식품 조정이 나오면 그냥 네. 음식료는 안 사겠습니다. 지금 농심과 삼양식품의 주가가요, 여러분 다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된 5월 이후에 주가 상승세 보이면서 11만 7천 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동안 쉬었다가 7월 이후 이제 8월 되면서 주가의 등락이 보이자 상승세가 조금 시작이 되고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가격 전략을 그렇다면 이제 각각 한 종목씩 세워볼 텐데요. 농심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오늘장에서는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6%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30만 원 이상 기록되고 있는데 그럼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잡으시겠네요. 네, 목표 주가는 일단 손절이 중요한데요.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 28만 원 구간이거든요. 네. 28만 원 이탈하면 저는 추세가 깨졌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그래도 증권사 한 목표가 평균은 뭐 한 38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짧게 한 3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라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김지훈 대표님이 삼양식품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좀 바운더리 넓게 잡아보도록 하죠. 음식료 관련한 업종 내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이십니까?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요. 신제품, 네. 신제품으로 다각화하는 회사. 음.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부담 없는 회사. 네. 제가 이거 한번 이거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는데 어떤 거죠? 네. 농심 같은 경우는 음식료 전체 평균 PER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가 수익 얼마죠? 비율이 한 11배에서 12배 오. 정도. 전체 평균. 네.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근데 농심이 더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게 네. 벌써 PER 18배예요. 근데 그렇게 매출과 이익 단에서 40%씩 성장 나오는 삼양식품은 네. PER 단에서 11배입니다. 물론 북미 시장 성장은 작지만 그래서 삼양식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거고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익 성장이 안 나지만 PER은 낮아요. 9배 정도 수준이고 하이트진로가 17배고요. 롯데칠성이 10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칠성을 좋아합니다. 롯데칠성. 네, 매출은 15% 성장이 나오고 이익은 30%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롯데칠성은. 그래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게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탄산 시리즈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로 탄산은 탄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톡톡 튀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제작진 중에서도 한 명 있어요. 탄산 매일 달고 다니는 성모 PD라고 있는데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개인 취향으로 이거 종목 고르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세를 골라야죠. 아니 그 미국의 코카콜라였던 저희는 롯데칠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다, 사이다. 절대 칠성 강자잖아. 사이다. 유일하게 스프라이트가 해외 시장에서 박살 난 게 우리나라죠. 국내 그렇거든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 2위 국내 음료 회사고요. 네. 롯데칠성은 탄산 시리즈가 기존의 두 개에서 펩시 제로 라임 필드를 뭐 스탁 핫식스 더킹 제로, 네. 제로 밀키스, 탐스 제로 등 이게 마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로 탄산도 계속 판가 인상하면서 50%씩 성장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직 그 신제품 소주 출시 그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9월달에 아마 하반기 이제, 나온다고 네, 하죠? 하반기 나오면 이제 엄청나게 네. 이 기대되는. 주류 본사 매출을 한 20%씩 땡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롯데칠성은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거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15만 원 선까지 하락했는데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목표 중에 롯데칠성 자체가 엄청 짠돌이 롯데했는데 이렇게 네. 본격적으로 유통해서 키우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20%의 성장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매출과 네. 이익단에서 평균 20% 성장이 나오니까 목표가도 20% 정도 이상인 한 21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농심 그리고 롯데칠성 플러스 삼양식품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훈훈한 주식의 김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